네, 김희욱 소장과 이야기 이어나가 봅니다. 월간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소장님, 저 시황 준비하다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린 건가요? 아니면 ECB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건가요? 누가 알아요? 며느리도 모르는. 제가 진짜 이거 계속 다 봤는데 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점점점. 정말 그 22의 그 경기 판단 하향은 누구나 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예상했던 건데 막상 뉴스가 나오니까 빠졌다는 거는 그냥 오늘 내리고 싶었다? 팔고 싶었다. 큰 손들이 오늘 파는 날. 큰 손들이 파는 날이에요? 네. 그런 날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래도 뭐 22 쪽에 나온 세부적인 내용 분석을 해봐야 되고 오늘 핵심 이슈니까 보시죠. 이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스파르탄 캐피탈 증권의 피터 카딜로입니다. ECB 단기 성장 전망 하향 불구 경기 부양 수단 도입 시점이 늦췄다. 시장 불확실성이라 쓰고 불만으로 읽어. 불만. 이 피터 카딜로 이분도 그 외신에 많이 엄청 많이 등장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환승의 천재라고 할까요? 회사 잘 옮겨 다니고 지금은 좀 약간 마이너로 간 것 같은데 예, 이분이 참 환승을 잘하는 분인데 어쨌든 ECB에서 올해 유로존 GDP 성장 전망을 12월 달만 해도 1.7로 봤는데 이번에 1.1로 깎았어요. 대폭 깎았어요. 와, 진짜 아니 이러면 좀 어떤 전망의 기능이 있나요? 아니 근데 어제 어떻게 1.7은 또 근거가 뭐고 1.1은 또 뭔지. OECD도 0.8% 정도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유로존의 조정을 하는 GDP 건가요? 이 성장 규모가 3,000조 유로거든요. 그러면 1.7에서 1.1로 낮췄다는 거는 거의 한 1,000조 유로 정도를 날려버린 정도의. ECB도 OECD처럼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긴 안목인가요? 그래도 일단 중앙은행에서 연간 전망, 특히 올해 전망 같은 건 단기 쇼텀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불과 3개월 만에 0.6%포인트를 깎아버렸는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TLTRO 시점을 다 6월로 예상했는데 또 9월로 늦췄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시장에서 좀 싫어하는 조합이죠. 경기 판단을 하향했으면 그만큼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그걸 좀 외상으로 야 9월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유로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ECB의 입으로부터 나왔네. 현실화됐네. 라고 불확실성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아니 그러면 요거를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9월에 줘. 아픈데 당신 아픕니다라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약은 나중에 주겠다. 약은 내일 드릴게요. 그럼 뭐 지금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처방전 인쇄가 안 돼서 이런 느낌. 내일까지 일단 앓으세요. 이거 보면 딱 이거 심각하네요. 약은 다음 달에 드릴게요.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거네. 이제 이 유동성이라는 어떤 스테로이드 중독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다. 심지어 있잖아요. 이 어떤 그 약물의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자해까지 한대요. 약을 타려고. 그럼 시장은 더 푹푹푹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약간 자해 공갈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ECB에서 가면서 9월 달로 한 게 약간 후회되네. 일단 좀 약간 가불식으로 먼저 좀 TLTR로 좀 꽂아줄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태연이 플러그처럼 꽂는다는 건.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ECB도 ECB지만 최근에 뭐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을 봤을 때 중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만 그만큼 약발이 못하다는 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어떤 이제 돈으로 때우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진짜 구조적인 뭐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하고 저는 솔직히 뭐 당연히 시장과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꾸 그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이 사상으로 뭐 소득과 분배에 있어서 분배를 이제 중요시해야 된다.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할 정도로 진짜 이제는 그냥 유동성만 때려 넣어 가지고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경기를 사람에 비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였는데 기운이 없어. 그럼 이거는 어떤 체질 개선이나 그때는 뭔가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약을 유동성이란 약은 한 번 투입을 했고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약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 내성이 그러니까 이제 생겨서. 스테로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인삼 깍두기, 점심에 뭐 산삼 무침, 저녁에 막 녹용 무침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도 역시 몸이 죽겠고 한민관. 한미고 아예 그 다음날 나면 연락 와요. 그러면 안 돼요. 김준현보다는 나 요즘 좀 김준현보다는 활동이 네, 뜸하셔서 저희라도 떠드리려고. 하여튼 그러면 뭔가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몸에 이상이 있는 근데 거를 좀 바꿔야 그렇게 된다. 나서서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그래도 원하는데 나서서 그렇게 뚝심 있게 포지션을 바꿀 중앙은행이 있을까요? 힘들죠.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그 자체가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금리하고 돈 줬다 뺐다 이거 말고는 대책이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범정부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떤 뭐 소득 불균형이나 어떤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짜 점심을 계속 먹여주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익숙함이 참 생산 무섭네요. 활동의 또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22 쪽에서의 코멘트가 하나 더 나눴습니다. 이어서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내셔널 얼라이언스 앤드루 브레너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SIC, 연준, 페이션트 표현을 제쳤다. 글로벌 안전자산 쏠림 현상 부추겨. 유로존 채권금리 급락은 의미심장. 아니 중앙은행의 수장의 입에서 페이션트도 저는 놀라웠는데 이제는 sick. 여기 다 와 약간 환자 관련 페이션트 식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병원 차트에나 등장할 만한 표현이 경제에다가 드라기 총재는 하도 저희가 오랜 시간 같은 인물을 만나다 보니까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로요. 예. Whatever it takes 이 표현도 굉장히 어.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았는데 네. 약간 드라기 총재 뭐 사진은 없지만 우리로 보면 약간 황인영 씨를 닮은 약간 좀 그러네요. 전형적인 그 아저씨의 얼굴인데 그런 유럽 중앙은행장의 입에서 sick. 근데 이 라는- sick는요 사실은 경제에 쓰기에 정말 부적합한 게 아프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 나오셨네요. 그 약간 드라기 총재는. 사람한테 쓰면 you're so sick to me 하면은 너 진짜 비읍시옷. 너 정말 짜증나. 약간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네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유로존 경제에 못 대해서 참겠다. sick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대단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네. 페이션트도 사람들이 이것도 이거 이례적인데 그런데 이 sick이 이제 이걸 제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할 만한 기존의 단어들은 적절치가 않으니까 다른 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을 대입해서 이제 경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성에 이제 어떤 무게를 두면서 그만큼 경기 부양의 의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sick한데 약은 9월 달에 주겠다 하니까 시장에서 이게 뭐야 짜증나 이래서 결국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주식 팔고 채권 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오늘 뭐 독일하고 이탈리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 우열반의 학생 2명한테 다 먹을거리 줬다는 거는 네. 의미심장하다는 건 뭐냐면 결국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안전자산 쏠림은 결국 단기죠?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아하. 그렇게 아니, 왜냐면 해석을 해석을 해요. 할수 네. 있군요. 유동성이 이제 곧 풀린다고 하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예상이든 기대든 뭐 미리 이제 자금 집행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국채 시장에서 먹을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파킹했다가 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주식으로 갈 건데 오늘 이렇게 하루 어쨌든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린 게 약간의 헐리우드 액션 같았다고 할까? 그래서 의미심장한데 어쨌든 이분의 어떤 수염을 보면서 네. 패완얼이라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저 지금 넥타이가 달러예요. 그림. 오 그렇네요. 진짜네. 100달러짜리네. 와 하나 진짜 사드리고 싶네. 뼈속까지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에 넥타이로 딱. 드러내는. 김민지 앵커 진짜 디테일의 끝판왕이네. 저걸 못 봤네. 그런 나는. 것까지 역시 여자는 약간 달라요. 디테일이. 디테일하죠. 예. 감사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쨌든 얼굴을 봤을 때 저런 그 수염을 톰 크루즈가 했으면 뭔가 멋있었을 텐데 이분이 하니까 뭔가 너저분한 인상을 줬다. 아유 그래도 뭔가 이 의미심장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약간 뚝심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긴 해요. 달러 넥타이. 예. 저거 저거 어디 팔아요? 탐나네요. 하나 제- 이 아이템으로 하나 구비하고 싶네. 네,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분이 다 같이 메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 연준의 그 유로 과요. 5만 원짜리- 저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방석은 네, 있어요. 예, 음식점 가면 있는데 다이소 넥타이는 가면 처음 팔아요. 봤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선물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저기도 좋죠. 뭐. 방석으로. 네. 자, 자, 그러면 넥타이로. 유럽 아닌 유럽 브렉시트 영란은행 이야기해볼까요? 요거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영국 은행권 낮은 금리 덕에 자산 건전성은 양호하다. 29일 브렉시트 데드라인 앞두고 채권 시장 안정적이다.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 유로 스왑 가동. 결국은
영란은행에서도 지금 약간 돈 냄새가 좀 풍겨 나오는 그런 분위기죠. 네. 영국 은행권은 이제 3월 29일이 이제 데드라인 앞두고 근데 아무도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데드라인 그러면 진짜 데드. 그쵸. 이걸 넘기면 죽는 건데 지금 데드라인은 약간 죽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안 죽어. 아니 그런 거 걱정 마. 있잖아요. 미중 협상도 그렇고 네. 데드라인인 표현이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것, 그건 연장될 것, 약간 이런 맞아요. 의미로 요즘-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요즘 국제 금융계에 있어서 네. 거의 모든 표현이 사실은 다 너무 그냥 뭐라 그러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제 글로벌리 보면 경제에 붙는 표현하고 직급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뭐 나가면 다 대표고 회장이고 CEO래. 김 대표님, 이 대표님 너무 아유, 많아요. 많아요. 아니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사회가 있어야 CEO가 있는 건데 자기 혼자 노점상 하는데 CEO라고 명함 파갖고 다니죠. 좀 웃겨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지가 지를 선생이라고 하는 거랑 지 스스로 CEO라고 하는 지랄이야, 거랑 지랄이야. 본인. 본인 스스로. 어쨌든 이분이 제가 되게 사진 찍을 때 잘 하는 표정이거든요. 저거 네. 아 벌리고 맞아요. 있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입 벌리는 거. 어쨌든 현재 영란은행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 어떤 부실 채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네.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질서한 브렉시트. 사실 이게 그 현지 표현으로 디스오더리 브렉시트인데 디스오더리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오더도 안 좋은 무질서가 표현이에요. 가장, 예. 예, 혼란의 심지어 예. 우리 명민준 앵커 같은 남자한테 디스오더리하다 그러면 약간 문란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도 있고, 그다음에 멘탈리 디스오더면 그 정신 분열증. 네, 분열증. 예. 그러니까 무질서한 게 정말 조각조각 찢어진 브렉시트 이렇게 아, 봐야 그런가 되나요? 봐요. 네. 하여튼 요거 관련해서 소장님은 그러면 브렉시트가 그렇게 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남녀가 결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혼, 별거, 졸혼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로존에서 독일, 프랑스, 영푸독 중에서 영국을 떠나보내는 게 싫어요. 유로존은. 예. 그다음에 영국도 막상 분리 독립은 하겠다고 했지만 또 유로존을 떠나려니까 본전 생각이 또 나는 거죠. 그쵸. 유로존 만들 때 자기들이 어떤 컨트리뷰션이 컸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죠 저녁에. 자니? 뭐 정말 예.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행태 새벽 중에 전화. 하나가 새벽 2시에 전 남친의 자니? 자니? 그러니까 서로 지금 무언가 끈을 계속 유로존과 영국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관계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로화 스와프도 이 통화 스와프도 결국은 어떤 서로 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가동 할 것? 예정된다고. 어쨌든 음. 요 영란은행 부총재 네. 얘기를 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유동성의 향기가 또 강하게 난다고 생각하고 브렉시트는 더 이상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악재가 아니겠구나. 오히려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챙길 게 좀 있다. 위기에 또 기회가? 네, 저 원샷 좀 잡아주세요. 영란은행 부총재 저 표정 그대로 제가 왜 이러세요? 다음 뉴스를 일단은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네. 12일 날 제2 승인 투표 있으니까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데드라인은 절대 데드라인이 아니다. 아니다. 데드 안 죽는다. 네, 네. 다음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예. 표정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 잡았으니까 이제 다시 네. 한번 해보시고. 네. 자, 마켓워치의 금융시장 에디터 마크 디켄버시가 한 말이래요. 트럼프 월가 못 잃어 취임 이후 40% 올랐다. 오. 내년 재선 위에 실업률과 주가 핵심 자료로 미중 협상 결렬보다는 설익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저거 너무 홍보 많이 해요. 반대편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다. 맨날 트위터 올라오던데요. 아 맞아요. 네. 요즘에 사실 제일 그 정치권에서 영원히 통하는 예. 후제는 나는 경제 전문가, 경제 대통령. 우리 아. MB 때 국밥 그쵸. 먹는 장면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진짜 와 진짜 저 사람 뽑으면 진짜 그렇죠. 경제 하나만큼 확실하게 참자. 살리죠. 네. 정책 뭐. 근데 저는 살렸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네. 금융위기 잘 대처했다고 봐요. 그러면- 문재 대통령이었나요? 네, 공과 과에 있어서 과가 좀 뭐 어. 있었다는 점이 좀 그러면 그렇지만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럼프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라왔다라고도 보시나요? 솔직히 오바마가 운이 없었죠. 금융 위기를 뭐 맞이했는데 워낙에 그때 이제 사람이 누워 있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막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기만 해도 어우 대단해. 많이 나아졌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국종 교수 그 응급의학계의 큰 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거죠. 사람을 어떻게 살려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 살려놓은 것까지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재활 치료 받아가지고 막 걸어서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걸 보면 사람들이 뒤에 재활의학과 교수가 잘했네. 명의네. 아. 그럼 좀 억울하지 않나요, 솔직히? 어쨌든 트럼프가 팩트는 팩트니까 취임 이후로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40%가 상승을 했으니까 와. 뭐 이 정도면은 뭐 트럼프노믹스, 트럼프 랠리 이런 표현이 있을 만하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내년 연말에 미국 대통령 선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타결시키면 내년 가서는 또 너무 약관이 과거지사가 떨어지니까. 돼버리니까 적당히 이제 정리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재선 레이스가 불이 붙을 때쯤 극적으로 이제 타결시켜 주면서 이거 봐, 내가 무역까지 갈등을 잠재운 사람이야. 그 트럼프 요즘에 네. 저 위기에 몰리면서 이제 막 무슨 민주당에서 완전 총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사실은 일찍 털고 가는 게 좋은데 트럼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과오 같은 건 이미 다 이제 정리가 됐고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재선 가도에 성공을 하면은 진짜 그 세컨 텀이죠. 네. 그 트럼프 2기는 진짜 트럼프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지금 털 거 다 털고 가는 건데 진짜 이번에 재선 성공하면은 진짜 강력한 어떤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애널리스트 입장으로서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에 좋다. 그건 호재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저는 그렇게 같아요. 봐요. 네. 자, 마지막 이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예, 전미과학자 연맹의 보고서입니다. 대북 제재, 북핵 포기에 오히려 걸림돌이다. 김정은 핵 하나만 수단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워싱턴과 서울 보다 넓은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인 것 근데 같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네요. 오늘 네. 새벽에 네. 우리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네. 요게 워싱턴 포스트지에 딱 뜨자마자 지금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첫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이 보고서 이제 봤는데 대북 제재로는 절대로 김정은이를 굴복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하스틸하게 네. 적대적이고 더 반감을 부추기고 언프레디커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는데 저는 솔직히 이 의견에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러세요? 하도 지금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후퇴를 하고 있고 대북주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인터뷰 내용을 갖고 왔는데 네. 어쨌든 간에 북한을 수식하는 서양의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레짐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정통성 이건데 솔직히 서양에서 백두혈통을 인정한다는 게 좀 우스워요. 너무 샤머니즘 뭐 김일성이 어렸을 때 뭐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이걸 서양에서 들으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북한 정권에서 김정은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내지는 정통성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보상이 있어야지 계속 이걸 제재만 갖고는 또는 김정은을 길들이는데 핵 하나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로 효과가 안 난다. 안 난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의 의지는 김정은을 계속 핵으로만 길들이려고 하고 다른 수단을 알면서도 워싱턴하고 서울의 보다 넓은 영역,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뭐 김정은의 정통성이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트럼프는 전혀 해줄 생각이 없다. 역시 이것도 내년에 이제 재선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본인한테는 불리하다. 아, 이렇게 북한이 핵을 보는군요.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자꾸 이제 자기 약발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서두를 게 없어요. 진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메가더가 6.25 전쟁 때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서 만주에다 리틀보이를 때리려는 걸 현직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막았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김정은이는 예. 다시 얘기하지만 핵을 버려도 죽고 들고 있어도 죽어요. 존 볼튼 같은 여의도의 존 볼튼. 너무 쓰시고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자,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분 중 김유 기자가 하지만 오늘 제 원래 미국 이름은 조지입니다. 아, 정말요? 조지 볼튼. 네. 예, 조지 볼튼과 네, 함께 조지 볼튼이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22 부양책부터 여러 가지 전망해봤습니다. 네, 미국부터 뭐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월가 인터뷰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